성경에서 말씀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게 로고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모든 것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창조했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영어에서 로직의 어원이죠, 이게. 그죠? 로직이 뭐죠, 여러분? 논리죠, 논리.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논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들이 있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당성. 예. 여러분, 논리는 무조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고 해서 논리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연관성에는, 그 상관성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냥 마음대로 지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타당한,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당한 원리, 타당한 목적, 네? 타당한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타당성을 갖는 것이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타당한 원리, 타당한 목적,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단순히 그 말씀의 능력, 권능,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으로 지어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말씀하면 있으라는 있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의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제압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취하는 것은 진화론에 의하면 타당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무너지는 거죠.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한 종교는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타당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반응이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성스러운, 어떤 영적인, 신성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빛 때문에 노예가 되더라도 7년 뒤에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신년이라는 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어떤 죄악됨, 인간의 어떤 그런 제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하게 한 그 인간이 그 자유가 박탈될 수 있어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전쟁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 주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시킨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노예가 돼도, 그죠? 전쟁 포로가 돼도 7년 뒤에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그 야훼 신앙, 그 기독교는 고대 종교잖아요, 그죠? BC 한참 올라가잖아요. 기원전은 한참 올라가는 그런 종교인데, 그런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창조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죠? 인간의 존엄성, 창조,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타당성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것이죠. 그죠? 마땅히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타당성은 결국 여러분 정당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 무언가 타당하다, 무언가 정당하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논리의 문제예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논리의 문제예요. 네. 네. 자,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논리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어 이 단어가 이 로고스에서 나왔다는 거죠. 로고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장의 연결과 단어의 연결이 아니라 타당성을 갖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알고리즘. 그게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원리가 되는 것이죠. 원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언어와 동일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의사 표현하고 뭐 감정 표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소통하는, 생각을 소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정리되고, 그죠? 생각이 성장하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은 생각은 여러분 정리된 생각이 아니에요. 정제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생각의 단편들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생각은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생각을 정리하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아직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그 생각에 왜 우리가 그 생각을 잘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그 생각 정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들,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언어로 정리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은 논리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기질, 선호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타당성을 갖고 정당성을 갖는 논리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로기아가 있고요, 로고스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는 뭐죠? 여러분, 레마? 로고스는 뭐냐면 보편적이고 공적이고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 근데 레마는 뭐냐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신 어떤 감동. 자,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 개인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음식 중에서 냉면이 제일 좋아. 냉면이 최고의 음식이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난 냉면 나한테 잘 안 맞는데? 나 그거 먹으면 배가 차가지고 설사나. 싫어. 너는 왜 냉면을 싫어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근데 애들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죠? 개개인의 아이들에게는 자기 엄마가 최고예요. 그게 레마예요. 근데 로고는 뭐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모든 어머니는 최고다. 그죠?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교인들은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레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해. 레마에 대해서는 아주 근데 이게 너무 여기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이거든요. 개인적인 신앙. 그죠? 개인적인 신앙. 사적인 신앙. 사적인 은혜. 사적인 진리. 나는 은혜 받았어. 나에겐 진리야. 그런데 이건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레마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계에 여러 많은 그 분파들 있잖아요.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진술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집단의 레마의 말씀, 레마의 신학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최고야 갖고 싸우고 있는 어린애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죠? 이게 로고스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근데 이 로고스는 뭐냐?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져요. 모든 이들에게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타당성과 정당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당성이 강요가 되면 어떻게 될까? 타당성, 더 이상 타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성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건 타당하고 정당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는 것은, 강권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타당성을 잃고 정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타당성이, 정당성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접하는 사람, 그렇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타당성 있고 정당성이 있을 때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인류사에 종교가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사실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선교나 전도 뭐 이런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는 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종교와 정치, 재정일치의 그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지배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구성하는 건 뭐죠?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논리적인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들어봤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막 산만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니까 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훈련을 못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의 교육 받았잖아요. 일제의 교육. 그 일제의 교육이 여러분 어딥니까? 프로이센에서 만든 그 근대 교육의 그 기초가 프로이센식 군사교육이잖아요. 그 군사교육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자발적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 교육이 어떻게 해요? 그 교육이 프로이센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미국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표현하고 타당한 논리와 정당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생각을 주고받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 프로 한번 보세요. 맨날 싸워요. 평행선을 긋는 거야. 그죠?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세요. 예. 국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주장만 하다가 들어가 버려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선거 한번 토론 한번 보세요. 후보자들 토론.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들이 다 타당성도 없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들의 논리가 당연히 그래서 정당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빨갱이다. 그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나 가치나 이념들, 이런 것들이 다 양극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소통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자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생각을 논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즈니스 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요, 이게 명확하면 일이 굉장히 쉽게 진행이 돼요. 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 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절대자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타당성과 정당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절대성의 그 의지에서 그 존재가 근거, 그 존재의 근거가 어떤 절대성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근거는 그분이 갖는 타당성과 정당성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성과 타당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당성, 절대성. 절대 권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당한 권력. 이런 말이 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예요. 그죠? 절대 군주, 절대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예요. 그런데 이 정당성이라는 것과 타당성은 뭐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당성에 근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정당성과 타당성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유일무이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응?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법칙, 어떤 가치관, 어떤 그 이념들, 어떤 윤리, 도덕, 그리고 어떤 그런 유니버셜한 그 원리에서 하나님은 제외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만 적용되는 것이고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스스로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과 정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책임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엇나가요. 자꾸 잘못되고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실망시키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잘못 나간 아이들에도, 부족한 아이들에도 끝까지 부모로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너희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 나 버려. 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근데 기존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고 또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패망하고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는데 하나님이 무관하신 분. 그렇죠? 우리 그렇게만 그려왔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의 가장 큰 표현이 뭐였어요?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거가 타당성과 정당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이 신학적 고백의 의미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우리 동양적 가치에서 얘기하면 언행일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행일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언행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예측 가능하실까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보며 뭐하러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며, 그렇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로고스시라면 여러분, 모든 논리는 그 논리 안에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예측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힌두교 경전을 제가 봤는데요. 네? 베다 경리들 이런 걸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 그 신이 도대체 인간보다도 변덕이 이렇게 심한 것 같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네. 네. 예측이 안 돼. 황당하기 그지없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떤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고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센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제일 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뭐 학벌 이런 거? 네? 권력 있는 사람? 물론 다 센 사람이죠. 또 요즘은 또 뭐예요? 뭔가 이렇게 창의력,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더 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셉니다. 뭐 이렇게 남들이 생각 못하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하는 힘 셉니다. 학벌이나 지식도 세요. 권력 있는 사람도 세죠. 근데 이들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물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세상 전체를 움직일 만한 힘이 이들에게 각각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셀까요? 어떤 사람이? 네? 영감을 주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고. 여기 또 이제 예술가도 요즘은 세더라고요. 예능인들, 예술가들. 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뭐 IBM 탄생 얘기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좀 하면서 애플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뭐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력, 생각의 힘, 생각력. 네. 이게 센 사람이 이겨요. 이제는. 네. 얘들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생각하라. IBM에서는 뭐래서 생각하라 그랬죠. IBM.
IBM의 전신이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였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CEO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싱크.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싱크 위크라는 게 있었죠. 깊게 생각하는 거. 싱크 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애플은 뭐였죠? 싱크 디퍼런스. 생각입니다. 생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생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네. 조그만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근데 어떤 생각.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단순한 나의 상상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소견이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했고 그것을 다듬었고 그래서 거기에 논리를 갖췄어요. 그 논리라는 것은 뭐래요? 타당성과 정당성이에요. 그죠?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퍼뜨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한테 없어도 이걸 갖고 있어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딱 10년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비를 그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였으니까 딱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야, 저 목사 백이 있나 보다. 언론에 아는 사람들 있나? 어? 뭐 그때 뭐 신문 방송에서 뭐 제가 뭐 안 나간 데가 없었으니까. 네.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지 뭐 그 저희 직원들하고 동행해가지고 연재 기사도 막 내고 있었잖아요. 한 달 내내. 우리 막연하게 아니, 뭐 기자들이 저는 저희 생각을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냥 그 기자가 그냥 거기에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 조국 교수도 우리 커피밀 카페 최고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줬잖아요. 자기 개인 SNS에 그 양반이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전국을 다니니까 우연히 커피밀을 방문한 거예요. 이런 카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커피를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찾아보시면 나와요. 트위터, 페이스북. 자기가 뭐 속초를 가던 뭐 어디 뭐 울산을 가던 거기서 이제 뭐 속초 커피밀, 뭐 울산 커피밀, 포항 커피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일부러 찾아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팬덤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취지에 제가 직접 만나서 전달을 안 했지만 그 양반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걸 딱 보더니 이런 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논리적으로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머리가 움직인다. 사실 여러분 가슴이 먼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먼저인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하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요 먼저 머리가 동의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동의가 되면 가슴은 따라옵니다. 근데 가슴이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먼저 머리가 동의를 예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나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가슴이 다가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죄 저질러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감성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거든. 왜? 그러니까 논리,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그거 끝난 겁니다, 사실. 시간 문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장사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득실을 따지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득실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더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솔직히 난 돈이요거든요. 난 돈 벌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 돈도 벌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면요 그냥 두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군카페 만들 때도요 군인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갔어요. 군인들도 설득되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돈이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권력이 없어, 난 체력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뭐 요즘 앨런 머스크, 응? 저기 또 아마존 창업자, 이 사람들 처음부터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렇죠? 네? 그게 팬덤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생각부터 정리를 하고 그 생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관장하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곳은 어디예요? 두뇌죠, 두뇌. 우리의 머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를 지칭하는 머리이기도 하지만 이 머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머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두뇌도 포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두뇌. 근데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말에서 머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두뇌에서, 일단 마음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두뇌에서 우리의 생각 정리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뇌의학자나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장구들이 머리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게 별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두엽이 생각을 정리합니다. 생각을 정리. 그러니까 우리 뇌의 좌뇌우뇌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종합하고 정리하는 게 어디예요? 전두엽. 네.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인간 두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도 전두엽을 의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뇌는요 다른 동물하고 달라가지고요 뇌를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의식하는 것도 뇌의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두엽이요, 뇌가 전두엽을 의식하는 것을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뇌를 의식하면 내가 뇌를 의식하는 걸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분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두뇌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인간의 이 신체 이 기능 가운데서 뇌와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손입니다. 손이 굉장히
그 신체의 모든 이 기관들 중에서 이 기관들 중에서 가장 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어릴 때에도 우리 할머니들이 뭐 잼잼 시키고 뭐 이거 다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인간의 뼈가 말입니다. 인간 전체의 뼈에 3분의 1이 양손에 다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그 뼈의 종류가. 그렇죠, 여러분? 그 인간의 신체 기능 가운데서 관절이 제일 많은 부분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손으로서 적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정리를 더 쉽게,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그려봐야 생각 정리 안 됩니다.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만다라트든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어화되지 않는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봐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또 말로 해버리고 다 흘러가 버리고 잊어지잖아요. 결국 손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게 문장이잖아요. 문서잖아요. 문서화되지 않는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맨날 생각만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정리된 거 같죠? 근데 그건 정리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손으로. 생각 정리 노트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 군데가 요즘 문명의 이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기 보면 뭐 마인드맵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그 생각 정리 도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걸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생각력이 올라가요. 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뇌로 발산하고 좌뇌로 수렴하라. 여러분 우뇌는 뭘 하는 곳이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이렇게 상상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우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발산하는 겁니다. 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이슈들을 쫙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렴하는 것은 좌뇌는 뭐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쫙 적습니다, 페이퍼에.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한 3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쫙 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온 걸 정리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 타당성, 정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 생각은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다 발산하는 거예요. 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페이퍼에다가. 뒤죽박죽일 거예요. 이게 어떤 함정인 것인지 뭐 그냥 내 상상에 불과한 건지 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인지 내 어떤 그 논리적인 생각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열한다고 그래요. 나열. 발산해서 종이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이게 순서가 없어도 돼요. 그냥 롤링 페이퍼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뇌로 수렴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1번이고, 좌뇌로 수렴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와봤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해. 그리고 분류가 끝나면 뭘 하죠? 이제 배열하는 겁니다. 이 배열이 뭐냐? 이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기초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 나열을 할 때 머릿속으로만 나열하면요,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려요. 적으세요. 다시 말해서지만 적으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편, 우리 애기 아빠, 우리 집의 가장, 나의 평생의 배우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놈, 거짓말쟁이, 좋아요. 하여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세요. 다 쓰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마다. 예. 그게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낸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어떤 나열된 것 가운데 어떤 키워드로 묶여질 수 있는 것들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배열하면 이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논리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 우리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 여러분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페이퍼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한번 생각나는 데 써보세요. 요일별로 써도 되는데 일단 하루를 잡아서. 네. 자, 그러면 또 막연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쓸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회의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될 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 팀원들 회의. 그게 있고, 해야 될 게. 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제안서를 하나 보내야 돼요. 제안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바이어한테 보내야 돼요. 바이어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이 있어가지고 또 식사를 해야 돼요.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계속 읽어야 되니까 독서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분리수거 다 이게 남자들 뭐가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어떤 남자는 분리수거 하는 날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버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대단하죠? 네. 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해야 돼. 체력 관리 해야 되니까. 네. 운동도 해야 돼.
뭔가 더 바쁜데 나는 이거밖에 없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회의가 뭐 한 하루에 한 2개씩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떠오른 대로 했어요. 네? 그냥 떠오른 대로.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른 대로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쵸?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 키워드를 이걸 잡아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 해야 될 거. 자, 운동. 그 다음에 이메일. 보통 이메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회의 있고, 제안서. 그 다음에 저녁 때 부모님 생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분리수거 빨리 해야죠. 쫓겨나기 전에. 그 다음에 독서. 그런데 이걸 딱 보더라도 여기서 됐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리가 됐죠?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전 단계에 저는 먼저 그것도 그렇죠. 물론인데. 자, 오전이 있고요. 오전을 딱 이렇게 잡고, 오후 잡고, 그 다음에 저녁인데, 이거를, 일상. 내 개인의 일상. 네. 그 다음에 업무. 그리고 제가 영어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것도 저녁 학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업무라는 게 회사, 나의 일상과 회사와 회사. 자, 일상은 뭐예요? 운동, 그죠? 회사에서 이렇게 이메일이죠, 그죠? 오후에 할 일은 다 뭐예요? 근데 이게 둘 다 회사에서 할 일이죠? 그죠? 회사에서 할 일. 자,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거는 어때요? 집에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먼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해야 되죠. 이거는 학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요. 저는 체크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못한 일이 있으면 왜 못했는지, 그리고 해냈을 때 만족도가 어떤지 내 나름대로 평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열한 모든 것들을,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의 일상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주제이든 여러분이 나열한 것들을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논리가 생겨요. 논리가.
이건 일상에 대한 것이지만, 하루 일과에 대한 것이지만,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강력하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해봤어, 우리가. 안 해보니까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하는 것조차도 귀찮은 것이 뭐냐? 생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뭐든지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는 걸 머리 아파요. 근데 공상하는 건 즐겨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왜 TV 드라마를 보고 왜 인터넷을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에 빠지는 줄 아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생각을 이끌어가거든요, 그것들이. 그쵸? 그냥 드라마가 이끌어가고, 그 인터넷 가십 기사가 이끌어가고, 그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생각, 그 말은 뭐예요? 남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공간 속에 남의 생각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이런 걸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로직 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로직 트리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로직 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무슨 세미나 발표할 때요, 이런 도표만 한 장 딱 들고 들어가요, 사실 강연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 종이 한 5장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합니다. 무엇에 강력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쉬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쓰여질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생각력이 커져요. 점점 이 생각도요, 여러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네. 근육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네? 근육은 점점 줄고 뭐가 가득 차죠? 지방이 가득 차잖아요. 네. 네. 팔은 두껍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팔은 튼실해지지만 힘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그렇게 됩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끼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걸 다 빼야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훈련시킬 때요, 이렇게 훈련시켜보세요. 네 생각을 한번 정리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엄마는 질문을 던지고 채우는 거예요. 네. 엄마는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서 아이가 답변하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여러분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커피클릭 시작할 때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내가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커피밀의 탄생이 여러분 뭔가 거창한 20일 작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종이 한 장에 갖다 놓고 쓴 거예요. 쭉 쓴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중에 제가 커피를 썼어요. 커피. 네, 커피. 이 종이에요, 여러분. 커피. 네. 제가 그 종이를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왜냐면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책인가 내가 분명히 껴놨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이번에 또 이사 가면 찾아내야지. 거기에 쓴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직업을 가진 목사가 된다. 그럼 내가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동네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사랑방과도 같은 커뮤니티,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할 때 기왕이면 뭐예요? 공정무역 커피,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취급하자.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논리를 구성한 거고요. 그런 논리를 구성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놀랍게 폭발적으로 반응할지. 제가 2008년 10월 달인가요? 그 방이동에 그 아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카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만 10년이 온 거예요. 네. 한 달 매출이 거기 매출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네? 한 달 매출이 거기 초창기에 첫 달 매출이 여러분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네, 100만 원도. 연으로 따져봐야 얼마나. 지금은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수백 배 이상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어디 가서 영업하고 경쟁하고 뭐 뭘 따오고 뭐 어디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더 정교히 만들고 더 타당하게 남들이 볼 때 더 정당하다. 이건 잘 돼야 돼. 어머 이건 돼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가 아니라 어머 이런 사업은 돼야 돼. 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의미 있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응원을 하겠어요? 망하길 바라겠죠. 그죠? 저는 철저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 그래서 이 생각을 키우고 이 생각을 더 정교하고 더 구조화하고 하면서 이 생각의 힘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이 생각에 힘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사업도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해보세요. 저는요, 제가 쓰는 제안서, 제가 쓰는 기획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디 다른 큰 회사에, 우리 회사에 비교했을 때 뭐 비교도 안 되는 엄청 큰 회사들한테 제가 제안서를 보는데 저는 여러 장 안 씁니다. 딱 한 장으로 합니다. 딱 한 장. 네. 맨 위에는요, 그림이 있어요. 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딱 단순한 그 구조의 그림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한 5줄에서 8줄 정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제한된 내용들이 1, 2, 3 이렇게 해서 딱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를 딱 보내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한 거물들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제안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제안된 내용에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제안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그 생각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생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생각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디서 돈 구하지? 어디서 사람 구하지? 네?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풀어야지? 물론 이런 걱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가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힘을 갖춰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기뻐서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걸 볼 때 저는 엄청난 희열감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군대 카페에 들어가는 거 제가 준비를 2년을 했어요. 남들 같으면 이거 안 되냐고 포기했었대요.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지? 내가 어디서 생각이 잘못됐지?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 못했지? 어떤 생각을 보강해야 되지? 끊임없이 딱 2년 되는데 지금 전국에 뭐 수십 군데 계속 만들어달라. 국방부에서도 좋은 일이다. 육군본부, 해군본부에서도. 그런 걸 볼 때 전 짜릿해요. 진짜. 이야. 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제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대로 여러분 국방부가 막 움직여요. 제 생각대로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제 생각대로 전 돈 하나도 없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놔요. 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가들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들도 와요. 제가 MB를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공부 엄청 했어요. 근데 이게 가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내 생각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볼 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로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의 그 원리, 말씀이라는 그 단어, 로기아라는 로고스, 로지아, 로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 논리, 우리는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결국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나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이니까 그만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방법을 바꿔보세요. 이제는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상황을 내가 한번 주도해보겠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해보겠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내가 되어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언어와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수개월에 걸친 설교를, 이 주제를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안 쳐주세요. 네.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다 지금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실천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걸 꼭 가르치세요. 어릴 때부터. 네. 저 크잖아요. 저 머리 커가지고요. 저 딸내미 저 경원이 경비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지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아빠가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지금 반백년 이상을 살아가지고 결국 알게 된 건데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지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제 나이쯤 돼서 이제 제가 한 얘기도 이제 그때 그 얘기였구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기 이전인 어릴수록 쟤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찍 하세요. 네. 그러면 애들이, 그리고 큰 아이들한테는요, 부모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확고히 할 때 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수가 돼버려요. 에이, 내가 잊어버리지 뭐. 에이, 내가 손에 감수하지 뭐. 내가 한 발 물러서지 뭐. 내가 양보하지 뭐. 이게 뭐예요? 내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수가 돼요. 생각을 확고히 할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나눈 말씀 또 주제 생각하시고